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동인천 민자 역사는 각종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죠. 현재 민자 역사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민간 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추진 협약을 맺을 예정인데요. 다만 민자 역사 철거는 202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9년에 준공된 동인천 민자 역사입니다. 국내 두 번째 민자 역사로 동인천 상권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쇼핑몰이 폐업한 이후 각종 민사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습니다. 이 민자 역사를 철거하고 복합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건 지난 2022년.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개발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28일 열린 민간 제안 심의에선 우수 제안으로 채택돼 민간 사업자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7,337억 원. 제안한 사업 내용을 보면 연면적은 23만 제곱미터로 주거와 판매 시설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공공기관 입주 계획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인천 민자 역사를 구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자 사업자의 제안처럼 새로 생기는 재물포 구청사를 이곳에 유치해야 합니다. 또 정부와 인천시는 서로 힘을 합해서 동인천역과 그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동인천 역사가 다시 구도심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 제안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사업 주관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후 사업 추진 협약을 맺고 출자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자 역사 철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동인천 역사 지하상가 사용 기간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하면서 건물 철거는 2028년 6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립유치원과 학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친환경 쌀에 곰팡이가 피거나 애벌레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쌀을 씻은 물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쌀에 곰팡이가 핀 겁니다. 쌀알 속에 누런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애벌레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학교 급식에 공급된 친환경 쌀입니다. 학교에서 이물질이라든지 애벌레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저도 보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작년에도 겪었었고 그리고 올해도 겪었었거든요.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750여 곳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쌀을 공급하는 업체는 모두 5곳. 학교에선 이들 업체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쌀을 주문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선 쌀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도정장의 경우 이물질, 선별기 등의 설비 여부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인천시에서 직접 수매하여 사이로 등 시설물이 잘 갖추어진 도정장과 협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관과 도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쌀 공급업체에 대해선 매달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공급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학교 급식 시설의 식자재 보관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쌀과 관련된 공급해서 학교에 오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서 뭐 보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인천시가 친환경쌀 지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131억 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2021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됐지요. 하지만 시행 3년 만에 공사비가 올라가고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폐지됐습니다.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전 청약 취소가 이어지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사업 취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시 운정 3지구에 있는 공공택지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운정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2년 전 이 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의 사전 청약 경쟁률은 일반 공급 평균 46대 1. 힘든 경쟁률을 뚫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500여 명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사가 보낸 문자 한 통으로 취소를 안내받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조건으로 특별 공급을 받았던 당첨자들의 당혹감은 더욱 컸습니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 근무한 최 씨의 경우 청약 당시 군 복무 중이라 군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제대해 조건을 맞출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청약 통장을 부활시켜 준다. 그럼 현역에 가서 지금 하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안 해줄 거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게 복원이 됐다는 얘기인지 무슨 그 피해가 구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약 당시 사용했던 청약 통장을 다시 부활시켜주겠다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가정 조건으로 특별 공급을 받은 당첨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다자녀인데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 돼가지고 다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뭐 노부모 부양인데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전국에서 민간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무산된 건설 현장 총 7곳 가운데 경기 인천에만 6곳이 몰려있는 상황. 특히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는 모두 수도권 분양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최 씨와 정부를 끝까지 믿은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들. 이들이 돌려받은 것은 고작 빚바랜 청약 통장뿐. 지난 2년여간 기다려온 내 집 마련의 꿈이 부서지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전세나 월세살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플라스틱류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오래된 비닐 등이 발견돼 쓰레기가 대량으로 매립됐거나 투기된 건 아닌지 의심되는데요. 전문적인 조사와 함께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강화도에서 걷어올린 그물, 온갖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풍화된 작은 비닐 조각부터 포장재 비닐과 마대자루, 섬유까지 한강 하구에서 강화 앞바다로 유입된 걸로 추정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강화 조업 중 인양되는 쓰레기를 조사했더니 플라스틱류가 9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가 발견된 수심은 예상과 달리 중층에서 더 많이 확인됐습니다. 90년대 이전, 90년대 이런 쓰레기들이 섞여 있는데 보통 마대자루가 통째로거나 큰 조각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많은데 마대자루가 풀어져 갖고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쓰레기고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던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해양 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가 몰려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보름도는 갯벌과 백사장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이 쓰레기가 한번 들어오면은 위에 쌓이거든요. 큰 여러 가지 페트병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경운기가 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빌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가을에도
쓰레기 양이 많고. 전문가들은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과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개선도 시급합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절반인 50.2%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인구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많이 증가하면서 상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도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기 전에 1999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분담 비율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강하구 쓰레기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잇따라 1,500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섬을 오갈 때 내는 여객선 요금을 파격적으로 내립니다. 현재 백령도를 왕복하려면 약 15만 원이 드는데 내년부터 인천 시민은 3,000원이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교통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인천 아이 바다 패스. 상대적으로 비싼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대폭 내리는 겁니다. 백령도행 배를 탈 경우 왕복 요금은 15만 1,800원. 현재 인천 시민은 요금의 80%를 지원받아 39,600원에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00원만 내면 됩니다. 다른 지역 시민들도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요금 지원이 50%에서 70%로 늘어 53,52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낮춘 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은 도서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활용한 여객선 취항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울 여의나루에서 인천 덕적도까지 유람선을 운항할 예정인데 내년 하반기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천의 이 아라뱃길을 가장 좋은 그런 문화관광과 또 지역의 같이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는 채널로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현재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인천 아이패스를 시행 중인데 출산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7년 동안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데 첫째 아이의 경우 대중교통비의 50%, 둘째 아이 이상은 70%까지 환급받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인천. 지난 8월 기준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객선 요금 1,500원 시대를 예고한 가운데 1,500원 택배 시대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 택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요. 지하철역에 마련된 집화센터를 이용하면 택배비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물류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배송 물품을 포장하는 소상공인 양영빈 씨. 택배를 보내기 위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지하철역입니다. 역사에 마련된 키오스크에서 송장을 붙이면 택배 발송이 끝납니다. 택배비는 1,500원, 3, 4천 원에 달하는 일반 택배비의 반값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비용이 또 반값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배송비가 반값으로 줄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싸가지고 뭐 30개든 50개든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해야죠.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소상공인은 지하철역에 설치된 지파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됩니다. 소량의 물품도 택배 발송이 가능하고 비용까지 저렴해 물류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뭐 편의점 택배나 아니면은 일반 택배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수량이 안 맞춰지면은 아예 계약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많이 애로점이 있었는데 반값 택배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 점이 좀 해소가 많이 돼서.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30개 역에 지파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지파센터에는 서포터즈들이 배치돼 택배 업무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각 역에 배정을 받으면 그 소화물을 갖다 받아서 등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택배 수화센터까지 옮기는 일을 저희가 하게 돼요. 인천시는 내년에 인천 지하철 57개 모든 역사에 지파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택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고 또 당연히 배송 속도도 빠르게 되고 한편으로는 물류 체계를 개편을 해서 바로 친환경적인 배송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런 일석삼조의 정책이 바로 반값 택배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신규 진입률은 25%, 연 매출액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의 수인선 교각 아래에는 공터가 있는데요. 한때 주민 쉼터로 이용됐지만 음주와 불법 취사 등의 문제로 지난 2021년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로 3년 만에 개방됐는데요. 공간 활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치에 주민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거나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수인선 소래포구역과 연결된 교각 아래 조성된 작은 공터.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부지로 폭 15m, 길이는 300m에 달합니다. 지난 3년간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던 이곳이 지난 소래포구 축제 이후 다시 개방됐습니다. 지난 2021년 음주와 불법 취사 등의 문제로 전면 폐쇄됐다가 공간 활용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출입이 재개된 겁니다. 주민들은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개방이 이제 됐을 때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어요. 바람 시원하고 하니까. 그래서 폐쇄하니까 이제 조금 상당히 좀 아쉬웠죠. 일단 개방은 됐지만 공간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지역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부터 저걸 막아놓은 다음부터 이쪽이 죽은 것 같아요. 넘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이제 개방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제 왁자질 거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운동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운동 같은 거 뭐 팔운동이나 팔운동 같은 거 그렇게 있으면 참 좋지요. 지난 3년간 사람 발길이 끊기면서 현장엔 잡풀이 자라고 노후 시설물 등이 방치되는 상황. 무엇보다 하루빨리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 시설을 좀 더 운동기구, 운동 시설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중간 정도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농구장 코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 수인선 하구 공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동구가 실시한 용역조사에선 운동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공연장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구는 연말까지 공터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용 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는 국제학교 3곳이 운영 중이죠. 수의계약 형태로 송도와 청라에 국제학교를 유치한 건데요. 하지만 영종에는 국제학교가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국제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1분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 빠르면 2028년에 개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와 청라 그리고 영종이 포함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현재 송도에는 체드윅과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가, 청라에는 달튼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에는 국제학교가 없는 상황.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국제학교 유치에 나섰는데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공모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표준 절차를 만들고 또 몇 개의 이 외국 공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사전에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 국제학교를 이제 여기 영종에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했고요. 영종 국제학교 부지는 중구 운복동 미단시티 일대로 연면적은 96,000 제곱미터입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1,500억 원을 직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건물을 준공한 이후 최초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후 3년 동안은 건물 평가액의 1.5% 수준의 낮은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8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에는 본교의 명성과 재무 건전성, 또 분교 캠퍼스 운영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Two categories. First, we're gonna evaluate about foreign educational foundation, which is your original school. And also the second criteria is your plan, how you're gonna run, how you're gonna operate and establish this local, our Korea extended branch campus. Let me call branch campus. 특히 국제공모를 통한 국제학교 유치는 이번이 처음인데 계획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국제학교는 빠르면 2028년에 개교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